짜투리 시간에 공부하는 단답 암기 짜공단 이제 마지막 기타 부분입니다. 기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풍력 발전 시스템의 특징입니다. 풍력 발전 생각해 보시면 먼저 무공해 청정 에너지죠. 우리가 뭐 석탄을 태우거나 가스를 태우거나 그러한 가스 발생이 없습니다. 무공해 청정 에너지고요. 두 번째, 운전 및 유지 비용이 절감된다. 그러니까 여기 뭐 석탄, 가스 이런 연료가 들지 않죠. 바람에 의해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절감됩니다. 3번 풍력발전소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우리 풍력발전소 부지를 공원으로 이용할 수가 있죠. 우리가 어차피 사람 닿지 않기 때문에 공원으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합니다. 3번 화석 연료를 대신해서 에너지 자원 고갈에 대비할 수 있다. 뭐 태양열도 마찬가지지만 풍력 발전도 화석 연료 대신해서 에너지 자원 고갈 대비 가능합니다. 한번 암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풍력 발전입니다. 풍력 발전에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해서 풍부 부지, 그 다음에 운전 및 유지 비용이 절감된다. 운전. 그 다음에 화석연료 대신해서 에너지 자원의 고갈에 대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운전에 에너지 자원 고갈에 대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무공해 청정 에너지다. 뭐예요? 풍부 운전의 풍부한 운전 연습에 풍부한 운전 연습을 많이 해서 무사고다 해서 풍부한 운전 연습에 무사고에서 풍력 발전 시스템의 특징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발전기를 병렬 운전하려고 한다. 병렬 운전이 가능한 조건 4가지를 쓰시오. 이것은 외우는 방법 딱 하나 정해져 있죠. 뭐다? 우리가 전압 V는 VM의 사인 2파이 FT 플러스 세타입니다. 전압의 전류의 순식값 표현하는 방법일 때 얘가 뭐요? 얘가 크기죠. 크기. 전압의 크기. 사인은 뭐요? 파형입니다. 파형. 그러면 2파이 FT는 F가 뭐요? 주파수고 세타는 위상이죠. 위상. 그래서 병렬 운전 조건 4가지는 뭐다? 크기, 파형, 주파수, 위상이 같을 것. 이렇게 전압의 회로 이론 시간에 배웠던 전압 전류의 순식값 표현식을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운다고 했을 때 크기, 위상, 파형, 주파수에서 주위 파크 주위에 파크가 있다. 주위에 공원이 있다. 주위에 파크가 있다. 해서 이렇게 병렬 운전 조건 4가지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동기 발전기를 병렬로 접속하여 운전하는 경우에 생기는 횡류 3가지를 쓰시고 각각의 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라입니다. 횡류 3가지 종류가 있는데 무효순환 전류가 언제 흘러요? 언제 무효순환 전류가 흐르냐? 크기에 차가 있을 때 병렬 운전하는 두 발전기 사이에 크기가 다를 때 무효순환 전류가 흐릅니다. 동기화 전류는 언제가 흘러요? 주파수나 위상이 다르면 동기화 전류가 흐르게 되고 고조파 무효순환 전류는 언제 흘러요? 고조파 무효순환 전류는 두 발전기 사이에 파형이 다를 때 이렇게 고조파 무효순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일단 무효순환 전류의 작용은 뭐냐? 무효순환 전류는 역률이 달라지고 거기에 의해서 과열이 됩니다. 서로 다른 역률에 의해서 전류도 달라지고요. 유효분, 무효분이 달라지고 그 쓸데없는 전류 흐름에 의해서 과열이 된다. 동기화 전류는 뭐예요? 주파수와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같아지려고 동기가 되려고 하는 그런 현상, 그런 전류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동료하며 같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동료하고 또 과열이 됩니다.
과열이 됩니다. 고조파 무효순환 전류, 고조파 무효순환 전류는 고조파예요. 고조파, 뭐 주파성 높은 거 있죠. 파형이 일그러집니다. 그래서 저항 손실이 증가하고 권선을 가열시키게 된다. 그래서 종류와 작용을 정리해 주시고요. 암기 볼게요. 암기. 이렇게 볼게요. 일단 고조파 무효순환 전류는 고무의 손실, 고무 손실. 그 다음에 무효순환 전류는 무역이 과열, 그래서 동기화 전류는 출력이 주기적으로 동료하며 발전기가 과열된다 해서 동기 출동해서 고무 분야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과열돼서 어떻게 이제 힘 모아서 이겨야 되자 해서 관련 있는 그 동기들이 다 출동을 해서 이렇게 개선시켜 보자,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무 손실, 무역 과열, 그 다음에 동기 출동, 이렇게 횡류의 종류와 작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형 전기설비 및 자가용 전기설비에 있어서 과전류 종류 두 가지 각각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전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과전류 하면 생각난 것이 단락전류죠. 단락전류고, 이 과전류라는 것은 전격전류보다 높다는 겁니다. 전격전류보다 높은 것은 단락전류. 그 다음에 과부하전류 있고요. 이 두 가지입니다. 지락전류는 접지 방식에 따라서 과전류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접지 방식에 따라서 지락전류가 전격전류보다 클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기 때문에 과전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단락전류와 과부하전류 두 개고요. 과부하전류는 뭐냐? 얘는 고장이 아니에요. 고장이 아닌데 전격전류보다 많이 흐르는 거. 그냥 우리가 집에 가정에 많이 꼽아 쓰는 겁니다. 부하를 많이 연결해서 사용하는 그런 상태일 뿐이에요. 전기적 고장 없이 회로에 발생한 과전류를 과부하전류라고 합니다. 단락전류는 뭐냐? 얘는 고장 상태죠. 어떻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선로에 임피던스가 이렇게 있고 부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흐르는 전격전류가 있는데, 단락전류는 뭐예요? 얘가 이렇게 단락이 됐습니다. 단락이 되면 이 부분의 임피던스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흐르는 전류는 선로의 임피던스 얘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이 부하는 임피던스가 0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상 운전 상태에서 전이차가 있는 충전된 도체 사이, 이 충전된 도체 사이에 전압이 걸려 있습니다. 이때 도체 사이 임피던스가 0인 고장, 이때 임피던스가 0이 됐어요. 그때 고장의 기인한 전류, 임피던스가 0이 되었을 때 선로에 흐르는 전류를 단락전류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임피던스가 0,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꼭 들어가야 됩니다. 정의가 이렇게 돼요. 한국전기설비규정 KC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가깝게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락비가 큰 교류발전기에 일단 치수입니다. 치수, 가격, 그리고 손실이죠. 풍선, 마찰, 철선, 손실, 효율, 전압 변동률과 안정도를 묻는데요. 따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단락비가 크다라고 하면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이 덩치가 커요. 치수가 큽니다. 치수가 커. 덩치가 크다 보니까 당연히 치수가 커요. 그러면 당연 작은 것보다 비싸죠. 비싸겠죠. 그리고 덩치가 크다 보니까 손실이 크겠죠. 덩치가 크니까
철손 등 이런 손실이 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효율은 어떻게 해요? 효율은 낮아집니다. 하여튼 단락비가 크면 덩치가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가격이 비싸다. 그래서 일단 시수가 크고 가격은 비싸다. 높고 효율은 어떻게 해요? 효율은 낮고 가격은 비싸죠. 가격이 비싸고 손실이 커지고 효율은 낮습니다.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과 안정도는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단락비 K는 뭐예요? K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이잖아요. 만약에 단락비가 크다면 얘가 크다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단락비가 크다.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전압 변동이 어떻게 해요? 전압 변동은 적고 안정도는 높게 되겠죠. 임피던스 작으니까 전압 변동은 I 곱하기 임피던스니까 작고,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안정도는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전압 변동률은 적고 안정도는 높다 해서 이렇게 단락비와 관련된 것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락비는 숫자 발전기와 터빈 발전기 중 일반적으로 어느 쪽이 더 큰가? 얘는 주관식도 아니고요. 확률 50%입니다. 숫자 발전기 단락비가 크냐, 터빈 발전기 단락비가 크냐 해서 우리가 단락비는 물을 끓는다. 단수, 숫자 발전기가 더 큽니다. 그래서 뭐가 더 크냐? 숫자 발전기, 단수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수치로 보면 숫자는 보통 0.9에서 1.2 정도 되고 터빈은 0.6에서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가 더 크냐? 숫자가 크다. 뭐 복잡한 것 없이 뭐 구체적인 팩이 아니니까요. 여기에서는 왜 숫자가 큽니까? 이런 문제는 잘 나오지 않을 겁니다. 단수, 단락비는 숫자가 더 크다. 외우고 깔끔하게 넘어가시면 됩니다.